남겨진 사람의 시간. 나는 아침마다 같은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부엌에서 끓는 물소리,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발소리. 집은 늘 조용했지만 살아있다는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다. 불치병이라는 말은 의사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이 우리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 말이 더 아팠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병이 알려졌고 남편은 회사를 더 열심히 다녔다. 집에 늦게 들어와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방문을 열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한번 바라보고 잠들었다. 그 시절 나는 그 침묵이 사랑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사고는 비 오는 날이었다. 남편은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끝났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무너질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하루 늦게 알았다. 나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너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삶은 생각보다 가난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달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너 짐이 되지. 그 말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다. 며느리라는 말보다 사람이라는 말로 나를 불러주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나는 버텼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내 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계속 피곤했고 계속 아팠고 계속 참았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암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내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지 그 생각뿐이었다. 숨기는 몸과 알아차리는 마음. 암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는 더더욱 아침마다 약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털고 밥을 지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덮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은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정해두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사라져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항암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나는 머리를 미리 잘랐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에 스스로 잘라버리면 아플 이유가 하나 줄어들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부엌으로 가려 할 때 조용히 말했다. 머리 예쁘다. 그 한마디에 나는 등을 돌린 채 잠시 서 있었다. 울면 안 됐다. 나는 아직 이 집의 기둥이었다. 몸은 점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밥을 짓다 말고
주저앉았고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다 벽에 기대숨을 고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변명을 준비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사람은 오래 함께 살면 거짓말의 결을 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오래 붙잡고 말했다. 너 많이 말랐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다이어트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이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러웠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내가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둘까봐. 남편 없이 나 없이 병든 몸으로. 그 생각이 내 병보다 더 무거웠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약 냄새를 없애기 위해 샤워를 2번씩 했고 토할 것 같을 때는 베개를 끌어안고 참았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내 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를 들었다. 그게 기도라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약 봉투를 정리하다가 내 병원 서류를 보았다. 그 순간을 나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프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밥을 더 떠주었고 이불을 더 덮어주었고 밤마다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말하지 않는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었다. 함께 견디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말했다. 사람은 아픈 사람보다 남겨질 사람이 더 무섭단다. 그 말에 나는 끝내 눈을 감지 못했다. 서로를 돌보는 시간. 아픈 사람은 돌봄을 받는 법을 먼저 배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돌봄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몸이 불편한데도 내가 일어나기 전에 방에서 나와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일어나셨어요? 나는 늘 같은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늘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너 일어나는 소리 들려서. 그 말이 나를 울게 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다는 걸 확신한 눈이었다. 하지만 끝내 암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사람 몸은 마음이 먼저 아픈 거래. 그 말은 나에게 허락이었다. 아파도 된다는, 무너져도 된다는.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직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날, 나는 현관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내 가방을 받아 안방에 두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미음을 데웠다. 내가 어머니 약을 드릴 시간인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내 앞에 그릇을 놓았다. 이거 먹고 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감싸쥐었다. 괜찮다. 그 말 하나로 나는 버텨온 모든 날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간호했다.
내가 시어머니 약을 챙기면 시어머니는 내 시간을 챙겼다. 너 병원 가는 날이지.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내 달력을 외우고 있었다. 날짜가 아니라 내 숨이 가빠지는 날을. 어느 날 치료 부작용으로 나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불을 끌어당겨 내 어깨를 덮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이처럼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아들, 너 같은 사람 만난 거 복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아들의 자리를 내가 대신 채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 숨소리를 듣고 힘들게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내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면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너도 아프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을 그만두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아픔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 자리를 채운다. 우리는 서로의 병보다 서로의 존재를 먼저 보았다. 보내는 사람의 연습. 몸은 정직했다.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웃어도 시간이 지나자 티가 났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잠이 늘었고 손에 힘이 빠졌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하루 먼저 알아챘다. 너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은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었다. 나는 그 허락이 무서웠다. 쉬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료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 나오는 길에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춥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 서랍을 열어 문서를 모았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고 젊은 시어머니가 있었고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건 내가 김치 처음 담근 날이고 이건 아들이 너 데리고 온 날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알았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인사라는 걸.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나는 이제 너 보내는 연습해야겠다.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몸 말고 마음이. 그 말이 내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나에게 더 많은 말을 남겼다. 반찬 만드는 법, 약 먹는 순서, 아침에 일어나는 요령. 그 모든 말은 나를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었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보내야 할 때를 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 방에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어머니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아프다고 울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옆에 누웠다. 이불을 함께 덮고 손을 잡고 내가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가 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처음으로 바랐다. 남겨진 사랑. 아침은 아주 조용하게 왔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천천히 방을 채웠다. 나는 눈을 뜨는데 오래 걸렸다.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다. 손끝이 차가워진 걸 느끼고 나는 옆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깨어 있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아버렸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 느낌을.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보는 순간 이미 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늘 따뜻했는데 그날은 내 손보다 차가웠다. 어머니, 나는 여러 번 불렀다.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고통이 없었다. 마치 기다리던 걸 다 보고 간 사람처럼.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갔다. 장례식장은 말로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며느리라는 말로 불렸고 착하다는 말로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내게 닿지 않았다. 내 세상은 이미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양 냄새도 숨소리도 없었다. 방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정리해둔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국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과 서류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글씨는 조심스러웠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사람이었다. 아들보다 먼저 내 곁에 와준 사람. 아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내가 나를 살게 했다. 이제 편히 가도 된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그제야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이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치료를 계속 받았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이미 사랑을 다 썼기 때문이다.
며느리로 태어나 딸처럼 살았고 딸로 살다 어머니를 잃었다. 그 관계는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피로도 의무로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 방에 다시 들어갔다. 햇빛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머니, 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죠?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 손길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으로 남고 사랑으로 남는다. 나는 그 사랑을 안고 오늘도 하루를 산다. 아프지만 외롭지 않게.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준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기 있다.